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지난번 건축과 인테리어 서로 무시하는 진짜 이유 편의 후속편입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분명 다른 분야죠. 그리고 역할도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추세이고,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서로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마인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영상의 취지는 앞으로 건축과 인테리어 설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각자의 전통적인 롤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요. 일예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대단히 건축 프로젝트의 마스터 아키텍 역할을 맡는다든지, 거꾸로 건축가들이 아주 섬세하고 실험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참여한다라든지, 사실 이게 비단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 경향들은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경향들이 있어 왔지만 아마도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 건축 디자인만 잘하는 설계자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편의상 둘 다 잘하는 똑똑한 파트너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일감으로 스스로를 한정짓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건축사무소를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그런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한 사무실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상당히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두 분야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작품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즉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운영자 입장에서 혹은 프로젝트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이들을 조율하고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왜 다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만약 제게 건축과 인테리어를 사람으로 비유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건축은 남자, 인테리어는 여자다 라고 말하고 싶대요. 흔히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때 남자 사람 그리고 여자 사람 이렇게 말하죠.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코 바람직하진 않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약점에 대해서 서로 헐뜯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된장녀라는 단어라든지 김여사라는 단어, 또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을 싸잡아 일컫는 한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오류도 있지만,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성향적 차이에서 나오는 상대적 약점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점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이런 논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헐뜯을 시간에 상대방의 강점을 배운다면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신체적 차이점에서부터 비롯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보다는 외부적인 일에 좀 더 적합했던 것이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식솔들을 위해서 싸우고 식량과 재화를 획득해오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스케일이 크고 힘쓰는 일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났던 것이죠. 빠른 판단과 과감성 때문에 그룹 내에서 리더 역할도 맡았을 것이고요. 그런 반면 큰 틀에서의 일들은 잘 처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심한 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상 전자에 집중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여자는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약했기 때문에 험한 외부 일보다는 가정적인 일들에 집중을 했고, 스케일이 작지만 고난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에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죠. 특히 감정적으로 섬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캐치해내는 능력 때문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남성 부족장이 모두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족장 부인이 실세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실세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사회적 역할 차이가 남녀의 강점을 진보시켰는지 아니면 그런 강점들이 남녀의 역할을 나눴는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독 건축에는 남성이 많고 인테리어에는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 남자와 여자의 각자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건축과 인테리어가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건축과 인테리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엎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결과물 도출을 위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요. 실제로 건축은 남자에게 그리고 인테리어는 여자에게 적합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명한 인테리어 사무실의 PM들께서는 남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건축사무소에도 뛰어난 여성 건축가들이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건축을 남자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여자다 라고 가정을 하고 두 분야를 1대1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입니다. 건축은 크고 시원시원하고 인테리어는 작고 섬세하다.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시원시원하게 팍팍 좀 써봐. 이런 발언을 밖에서 하게 되면 요즘은 성차별성 발언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남자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큰 틀에서 크게 보는 거,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무보다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일반적으로 남성적 성향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건축 작업을 하다 보면 우선은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건축 설계를 할 때 대지부터 분석을 하죠. 우선 동선관계를 따지고 주출입구, 입구부터 설정을 하죠.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동을 배치하고 건물의 향을 결정하죠. 그런 다음 건물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닝을 하고 내부 수평, 수직, 동선을 잡고 그런 다음 세부 실별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죠. 우선은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약간의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즉, 통찰력을 가지고 먼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가설을 세우고 적용을 해보고 몇 차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게 되고 그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세부적인 부분에 오래 머물거나 너무 깊이 들이파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성향으로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진도 자체가 나가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남성들보다도 더 이런 작업에 능숙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실별 계획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내부 레이아웃, 가구 배치, 그리고 마감재 선정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제 결정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들이죠. 스케일이 작아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단의 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들은 잘못되게 됐을 때 프로젝트 자체의 존폐 위기가 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건축 허가 때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지나고 났을 때의 사용자의 컴플레인과는 크게 무관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후단의 작고 섬세한 계획들은 잘못되게 되면 실제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피부에 닿고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컴플레인이 집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잘 되었냐 잘 되지 못했느냐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요 일반적으로 여성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남성이 잘 캐치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은 잘 캐치해냅니다. 하남 돼지집 본점에 가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자 손님의 말을 잘 듣자. 여자 손님이 짜다면 짠 거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캐치해내기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부분들이 종업원이 듣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받아주라는 말이죠. 젊은 커플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가 여자가 컴플레인을 하는데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결혼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와이프가 종종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그 잔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싸우게 되는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여성적 성향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남자들은요, 굵직굵직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라는 강점은 있지만 섬세함이 약하기 때문에 끝 마무리에 있어서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약점이 있는 거죠. 대신 버려놓은 일들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오류 없이 마무리 짓는 활용점정의 역할은 여자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주로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주류인 건축 작업에 있어서는 남성적 성향이 잘 맞고요. 주어진 틀 안에서 섬세하고 세부적인 작업, 그리고 이를 마무리 짓는 작업이 주류인 인테리어 작업인 경우에는 여성적 성향과 잘 맞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슈에 관한 주제입니다. 건축은 입체적이고 기능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고 인테리어는 평면적이면서도 백지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생각해라. 제 직장 멘토께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건축은 대단히 입체적인 작업입니다. 기하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축물의 조닝은 수평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걸 묶어야 되기도 하고 분리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 성격에 따라서 동선들도 다양한 레이어들로 나눠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퍼블릭 동선과 프라이빗 동선 같은 것들이죠. 또 채광과 조망을 고려해서 실별 위치들을 평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면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실의 위치를 고려해서 잡아야 하죠. 또 단면적인 고려에 있어서는 같은 실이라도 층고를 다르게 해서 실의 위치, 실의 레벨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입체적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적 성향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간 지각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양한 변수들을 해법으로 풀어내는데 거기에 3차원적 디멘전이 포함되고 더군다나 사람의 동선까지 더해지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들에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최선의 대안이 항상 존재하죠. 반면에 인테리어는요, 건축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져 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의 주제가 아예 다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백지가 주어진 거죠. 주어진 백지의 캔버스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다 채워 넣을 것인가, 진정한 창작의 고통이죠. 이런 작업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건축보다는 인테리어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가라는 칭호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건축에서는 변수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죠. 그런데 인테리어 쪽에서는 그런 변수들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변수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게 내부 동선과 분위기 그리고 톤 앤 매너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재료, 소리, 그리고 냄새까지도 세세하게 다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죠. 공간 자체가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공간이라는 육면체에 스토리와 분위기를 입히고 스토리에 걸맞는 색상을 구현하고 빛을 조절하면서도 냄새와 색상까지 함께 조율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창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섬세한 작업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작업은 여성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건축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일반적으로 남성적 성향이 유리하고요. 반면에 인테리어는 주어진 백지의 상태에서
이 백지를 어떤 요소들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일반적으로 여성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건축은 중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해법을, 인테리어는 빛의 영향에 따른 미학적 해법을 추구합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강한 신체적 능력 때문인지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은 중력과의 싸움이죠. 어떻게든 중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중력을 극복한다는 것은 더 빠르고 강한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일반적으로 남성은 물리, 특히 역학에 관련해서 본능적으로 이해도가 높고 또 판단력과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기 때문인지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잘 캐치할 수 있고 공간 인지력과 지각력이 뛰어나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운전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건축은 어떻게든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력에 저항해서 건물이 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건축 작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 프레임이 땅 위에 서야지 되는 거죠. 이런 입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하고 분석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법은 느낌적으로만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인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교 건축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요. 3분의 1이 인문학, 3분의 1이 미학, 그리고 3분의 1이 역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비중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디자인을 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학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논리와 수학에 근거한,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크리틱을 하죠.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건축학과에서는 그 why에 대한 답변을 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학생들이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why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일생토록 거치게 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낼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녹아있는 건축 작품이 바로 명작인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수학적이면서도 논리에 근거한 명확한 해답, 중력의 제한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수학적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상대적으로 남성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테리어는 미학적 해결 방법을 추구합니다. 주어진 육면체를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에서 과제를 받는 거죠. 빈 캔버스에 예술 작품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중력의 제한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사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얼마나 더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크리에이티브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의 고통이 극심한 거죠. 인테리어를 지배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사람이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바로 빛인데요. 거기에 추가로 냄새와 소리까지 더해져서 공간에 대한 인지가 완성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결국 공간을 주되게 지배하는 요소는 빛이죠. 여자는 유독 빛에 관심이 많습니다. 빛은 색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죠. 예전에 집사람과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유럽에서 봤던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파리에서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에펠탑에 점등 행사를 하는 에펠탑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났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싸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꼭 보석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보다 빛에 민감하고 남자보다 색에 대한 감지력과 판단력이 우수합니다. 국가공인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 합격률을 보면요, 남성 응시자 대비 여성 응시자의 합격률이 거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간에 색을 입히고 빛을 부여하고 아주 세세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공간을 연출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건축 분야는 주어진 문제를 논리와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인테리어는 주어진 문제를 감각적, 즉 느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즉 건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잘하는 능력과 일치하고, 인테리어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잘하는 능력과 일치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분석 내용이 제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단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축과 인테리어를 모두 겪어본 바로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가설과 분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성향적 차이점을 가진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가 하나의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적절하게 두 분야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기대가 되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